S&P 500 지수는 또다시 최고점을 경신했으며 이제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위협에 대해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현재 연준 의사록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물가 상승 둔화가 확인될 때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연준 위원들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미 시장은 금리가 점진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베팅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팔란티어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따가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는 0.24%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많은 성장주들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가운데 다시 한번 빅테크를 비롯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일 비중 S&P 500 지수도 S&P 500과 유사하게 상승하며 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0.07% 상승하며 지난주 큰 상승 이후 그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소형주는 연준의 금리 관련 발언 이후 다시 하락했지만 이는 이미 예상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 투자 시 개별 종목을 신중하게 선별해 매수해야 하며 아직 지수 전체를 매수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와 동일한 48을 유지하며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탐욕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이지만 여전히 공포와 중립 상태를 오가면서 시장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섹터 로테이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되기보다는 자금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유지되는 장세로 보입니다. 2025년 2월 19일 기준으로 S&P 500은 여전히 돌파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나스닥 100조차도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시장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형주는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금리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현재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 특히 세 자릿수 수익을 내는 기업들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시장 전체적으로는 강세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리더 종목들이 점차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방어적인 섹터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그동안 매수하지 못했던 리더 종목들을 관심 목록에 추가해두고 적절한 기회가 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0.2% 하락했으며 여전히 4.5% 부근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세 문제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가 미국 경제를 다시 견인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금은 오늘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보유 관점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2% 상승했지만 여전히 횡보 구간 내에서 움직이고 있어 뚜렷한 매수 매도 시그널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보유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오늘 빅테크 종목 중에서는 테슬라가 1.82% 상승하며 주목을 받았고 그동안 조용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빅테크와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 지수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는 오늘 또 하락하면서 추세가 끝난 것이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장 막판에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조정이 매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넷플릭스는 메타와 다르게 상승 마감했으며 여전히 1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오늘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현재 50일 이동평균선과 매우 가까운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역시 오늘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다음 주 실적 발표가 향후 흐름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9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횡보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지 아니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지는 결국 실적 결과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오늘 저가형 핸드폰 발표 소식과 함께 상승 마감했지만 여전히 큰 변화 없이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어제 매도 시그널이 나타났으며 오늘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현재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 자금을 묶어두기 싫다면 매도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단가가 낮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계속 보유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당분간은 추가 매수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구글은 오늘 0.82% 상승하며 여전히 지지선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지지선을 계속 유지하는지 확인하면서 트레이딩을 이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유하는 전략이 적절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엔비디아만큼이나 오랜 기간 횡보 중입니다. 실적 발표가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은 이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는 오늘 1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되돌리는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하락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끝날 때까지 단기 매수는 경험이 부족한 분들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보유 전략이 유효하며 단기적으로는 관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 11개 섹터 중에서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한 섹터는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방어적인 섹터로 자금이 몰린다는 것은 리더 섹터의 주식들이 단기적으로 쉬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다시 한번 자금 순환이 시작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작년에 캐시 우드의 ETF 중 일부가 돌파할 때 저는 이제 다시 캐시 우드 시대가 돌아오며 주식시장이 막판광란의 밤을 보낼 것이라는 저의 관점을 공유드렸는데요. 최근에는 바이오텍 주식들까지 돌파를 기록했으며 현재까지 이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할 때 우리는 바이오텍 관련 주식들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매일매일 바이오 및 혁신적인 성장주들을 깊이 분석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캠퍼스 AI는 어제 많은 하락에도 불구하고 돌파 지점을 유지했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바라보았고 오늘도 다시 매도 물량을 소화하며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다음 주 실적 발표라는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단기 물량 일부를 매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좋은 자리에서 매수한 경우에는 보유가 적절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변동성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면 변동성이 낮은 주식들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장기 리더 주식들을 공유해왔으며 오늘은 로봇과 의료기술을 접목한 대표적인 기업인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회사는 2000년대부터 사실상 최고의 의료기기 회사 중 하나였으며 미국의 모든 외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다빈치 수술 로봇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업계 점유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SRG는 압도적인 실적 성장을 기록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매출이 매년 20%씩 안정적으로 증가하며 수십 년 동안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만약 급등 급락하는 주식들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ISRG 같은 변동성이 낮은 안정적인 성장주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요. 이는 팔란티어의 급락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붕괴되기 전까지는 걱정보다는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올해도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조정에 흔들리지 말고 매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 팔란티어는 10%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팔란티어가 진정한 리더 주식이라면 1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한 후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리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온다면 21일 이동평균선이 지지되는지 확인한 후 다시 반등할 때 추가 매수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발표 후 많은 투자자들이 돌파 매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조정에서 저점이 어디에서 형성될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저점이 지지된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 무너진다면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고려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17%나 급등한 힘센 헐스를 작년에 몇 차례 소개해드렸지만 변동성이 심해서 많은 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여 적극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너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슈퍼볼 광고 이후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실적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마감 후와 오늘 아침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레스트 네트워크스입니다. 저는 어레스트 네트워크스를 2023년 초반에 매수하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어레스트 네트워크스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보유 전략이 더 적절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실적을 살펴보면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전년 대비 25% 상승하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EPS 서프라이즈는 13%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레스트 네트워크스는 항상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
실적 발표 때마다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맞춤형 스위치 박스 시장에서 경쟁하는 셀레스티카와의 점유율 경쟁이 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전히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난 몇 분기 동안 반복된 실적 발표 후의 패턴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 2월 12일 실적 발표를 보면 EPS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하락했고 이후 일주일 내내 하락한 뒤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선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지난해 7월 30일 실적 발표 때도 동일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실적 발표 당일 급락 후 다음날 급등, 이후 다시 급락하는 등 주가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주식이며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더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11월 7일 실적 발표를 다시 살펴보면 실적 발표 당일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이후 거의 2주 동안 하락한 뒤 다시 상승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최소 일주일 정도 주가 반응을 지켜본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했다는 사실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매도하는 것이 적절하며 중장기 보유자라면 추세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추세가 완전히 붕괴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유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일주일간 주가 형성을 지켜본 뒤 매도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회사는 Shift for Payments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가게나 레스토랑에서는 이와 같은 결제 플랫폼을 활용해 재고 관리 및 수량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실적을 보면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78% 상승하며 매우 강한 성장을 기록했지만 예상되었던 1조 원 매출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브랜드의 소매 결제 솔루션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하락에 더욱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창업자가 현재 나사의 수장으로 지명되면서 CEO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한 차례 급락이 있었지만 이후 반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급락이 나오면서 현재 주가 상황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이 회사의 하락이 안타까웠던 점은 경쟁사들의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가 보유하고 있는 협력사인 Affirm Holdings 역시 상당한 주가 하락을 겪은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 8월 초 큰 거래량과 함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오늘 50일 이동평균선을 매우 큰 거래량과 함께 붕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매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이 회사 자체는 나쁜 회사가 아니며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나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매수 기회가 올 때 다시 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회사는 윅스닷컴입니다. 웹사이트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를 통해 스타트업과 신규 비즈니스의 성장 추세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적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매출이 예상치를 밑도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프트웨어 기업은 일반적으로 매출 증가율이 20에서 30% 이상이어야 성장주로 평가받는데 현재 웩스는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나 있으며 상승 모멘텀이 강한 성장주로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가를 살펴보면 이미 지난주 고데디의 실적 발표 이후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며 매도 신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예상된 흐름이었습니다. 고데디와 웩스 모두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만큼 당분간 이 분야의 주식은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분기에는 고데디와 웩스의 매출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 경제가 더욱더 확장하는 흐름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방어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단기적으로 리더 주식들이 조정을 받으며 쉬어가는 구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리더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거나 포모에 휩싸였던 투자자들에게 매수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동성이 높은 주식들 중 바이오 섹터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를 계속해서 분석하며 기회가 올 때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 주에 예정된 엔비디아, 힘스앤헐스, 템퍼스 AI의 실적 발표를 주말 동안 준비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고민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리더 주식들 중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된 사례가 많이 나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관심 종목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며 매도 기회가 오면 정리하고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찾았다면 보유 종목을 매도하고 새로운 투자처로 자금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현재 보유한 기업이 여전히 1등 기업이고 더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